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서려나?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에 대한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라는 거.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지표는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험난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공룡이 한순간에 멸종이 된 건 정말 어이없는 혜성과의 지구 충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이 변수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지구 선사시대 대변화의 축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연말 지나면서 금융시장은 공룡시대의 대서사를 그대로 종지부 찍었던 그런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는 오늘도 달리고 있는데, 어제 미 연준이 0.25%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채 함수 관계가 짝대기 콕 집어서 같이 하향화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국채금리인데, 이거 무슨 생태계 교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 생태계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아주 번듯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변수가 이젠 변방의 꼭지점에서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변수가 아니라 변방이 중심이 되는 사건, 변수가 상수의 자리를 빼앗아서 탈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가 기준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마구마구 달리고 있죠. 특히 특이한 점은 단기채, 그러니까 2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와의 결착력이 아주 대단해서 금리가 조그만 페인트를 써도 그냥 훅 하고 자빠지는데, 이렇게 금리를 대놓고 내리는데도 단기채 금리가 안 빠져. 아니, 알른이 치과에서 쏙 하고 잡아 빼면 그냥 나오는 법인데, 이게 사랑니 같이 잇몸에 콕 하고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괴롭히는 생존 본능은 국채금리가 지금 얼마나 다시 살아오르는 강력한 금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무슨 배드맨 워킹 찍어? 거의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단기채가 이렇게 오르는 거, 다음 주가 되면 장기채, 그것도 대표적인 이름을 걸고 있는 10년물이 미친 듯이 다시 말달리기를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역시 왜 이렇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느냐?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딱 적중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굳이 기준금리 팍팍 내려도 국채금리가 시중금리를 꽉 잡아주는, 정말 긴장 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 모기지금리, 주담대금리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심리적인 부담이 전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 달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도 스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만큼 내려야 할 수준까지 먼저 내리고 11월 이후부터 변화될 미국 내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재정 적자가 워낙에 심하고, 게다가 체감되는 물가지수가 높아서 거의 경제가 파탄이 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자국민의 경제 핍절 현상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경합주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싹 다 쓸어버렸는데, 빗자루로 쓸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담을 수 없을 만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지대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주들이 대부분 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지금 미국 증시는 날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경기 상황은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정도로 살기 팍팍한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를 단기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엄청난 재정 파이의 빗장을 풀어서라도 달러를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국채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도 문제. 다음 주는 10년물이 4.5%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 많습니다. 결국 미국은 믿을 건 달러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이전보다 엄청난 속도전 양상을 띠면서 계속적인
이 달러 확장성은 이전과는 규모 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지난주는 미국 증시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최고 기록을 찍을 정도로 올랐지만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본색으로 돌아갈 가능성 많아요. 전형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주저앉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연말 실적 발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기록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증시는 사뭇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벌써 주말 장세는 그렇게 치열하게 오르던 모습이 점차로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나스닥은 0.11% 오른 것으로 장이 마감됐고요. 물론 그래프상으로는 고점에 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상승세는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궤적이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우와 S&P 500 역시도 지난주 거의 질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세를 고스란히 드러냈었는데, S&P 500은 이 5,700선만 유지해도 선방인데 5,900선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국장을 버리고 서학개미로 올라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역시 믿을 건 미국 주식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수도 있는 건데, 장세가 다음 주는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선 당선 호재보다는 반등의 탄력성이 적은 걸 봐도 왜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단기채 중심으로 역으로 움직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팩트 폭행하고 있죠. 이거 거의 돌풍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금융시장을 직격할 것으로 전망도 됩니다. 매일 까인데 또 까이는 코스피 장세는 정말 국장을 바라보고 한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개미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실망으로 오기도 하고, 아무튼 오고 가는 충격파가 가득한 곳이 바로 코스피 시장. 여전히 어제 마감장에서도 2600선 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개인도 발빠르게 발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 1100억 정도 매도를 쳤고, 외국인 역시도 여전히 이 와중에 빠지고 있네요. 아니 무슨 바람 빠진 타이어도 아니고 운행할수록 타이어는 내려앉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미국의 대호재는 역으로 한국으로선 악재로 돌변을 해서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최고의 문제죠.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금융지형도의 풍향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선방했었던 차익의 매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결국 강달러 현상이 굳어지니 원화 가치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통화 가치 아닙니까? 여전히 미국보다 1.5%가 낮은 금리 체계 3.25죠. 미국은 이번에 0.25 내려서 4.75. 그러니 어떻게 금융시장에 외자가 공격적 배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은 저공 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처, 그 기저의 팩트 무시 못한다는 얘기고, 기본 통화 가치의 체력에서 무진장 차이가 나죠. 미국은 그래도 거시경제가 좋은 상황으로 인식이 돼도 금리가 4.75% 수준인데, 한국은 지금 수출도 마이너스 0.4%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는 미국보다 더 낮아. 3.25%.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탐색전만 추락하고 국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시경제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 않은 상황, 한국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금융시장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 이거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대로 금리 압박으로 전이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죠. 미국 금리 내려도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건 아주 당연한 공식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기준금리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이 국채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기준금리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죠. 가상금리 적용으로 오히려 시장금리 상승이 농후한 건 바로 국채금리, 은행채금리, 코픽스로 이어지는 시중은행의 금리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삼각벨트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허리를 꽉 졸라매고 있는데, 숨이 터질 지경이야. 너무 쪼이니까 개미허리 만들 것도 아니고 뱃살은 베들레헴인데 명품 허리띠를 둘러매고 있는 격이랄까. 이게 그림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시중은행 금리가 압박을 가하니까 당연히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거지. 특히
특히 이번 달 입주하는 둔촌주공 8조가 터지는 대출 본물. 근데 죄다 이 대출들이 상호금융을 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용주 지점까지 트라이를 했죠. 결국 4.2% 변동금리, 상호금융 계열이고 변동금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8조 원 정도가 입주자들이 대출받을 금액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규제를 가하던 이금융권 대출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앞으로 둔촌주공 대출 부분이 자칫 부실의 내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금융 대변화의 격변기 속에서 이금융권의 변동금리라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 신축은 아슬아슬 대출 규제를 피하는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거래량은 9월이 3,050건으로 거의 지난달 8월에 비해서 6,400건 정도 되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10월 거래가 2,800건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이거 조금은 이상한 그림인 것처럼 보이는데 9월 달이 워낙에 연휴가 많아서 반토막 거래 쪽으로 간 것도 있고 10월은 살짝 거래가 살아나려 하다가 지금 미국 쪽 트럼프 트레이드 변수가 곧바로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서 2,800건까지 올라섰던 거래량이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많이 올라서도 3,000 후반이나 4,000건 좀 될까요? 11월 거래는 지금 178건으로 완전히 깔아앉고 있죠. 게다가 정책 대출로 인한 대출 수요가 거의 60% 이상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 거래가 이렇게 쏙 하고 올라서려 하는데 그냥 똘똘 말아서 미국 변수가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서 10월, 11월 거래 그리 크게 기대할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매물량은 다시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지난 2주 전 89,030건으로 매물량 기록을 세웠었는데 오늘 89,144건으로 최대 수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11월 10만 건도 가능할 수치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월세, 전세까지 합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14만 채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집값이 급매로 던질 수 있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다음 주부터 드라이브를 상당히 세게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취임은 내년 1월인데 아마도 실무진을 통해서 발빠르게 분위기를 장악할 가능성 커서 벌써부터 금융 전반의 움직임은 아주 빡세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니 트럼프 월드로 대우건설과의 인연이 있었던 트럼프가 한국 부동산 집값과 직결이 된다는 것도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대우건설과 아파트 브랜드에 자기 이름 붙여서 분양을 했다는 것도 참 아파트 공화국 한국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그의 깬또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여주죠. 아무튼 당시와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후폭풍으로 엄청난 가격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 부동산. 연말로 갈수록 변화의 태풍 앞에 놓인 장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기준금리 인하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의 반응은 2024년 가장 특이한 금융 변화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 시장 금리는 갈수록 고공행진, 고금리 때보다 더 높게 치고 갈 가능성 높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조종장은 급작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